교육진단 시간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힘찬 출발을 했습니다.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학기 초에 의욕이 지나쳐서 무리하다가 얼마 못 가 지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한 학기를 힘차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 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도 윤희련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희련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학교 생활이 즐거워야 하는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그 말씀에 한 학기를 힘차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힘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즐거워야 힘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중요한 그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신학기를 개학한다거나 뭐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우리는 너무 좀 엄숙하게 시작하고 비장하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뜩 긴장해서 완벽하게 하자, 철두철미하게 하자, 조금의 빈틈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굉장히 즐겨 쓰는데 일이든 공부든 놀이든 무엇을 하다 보면은 빈틈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어떤 실수나 잘못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뭐 실수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제때 또 고치고 바로잡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신학기는 사실은 새로 입학한 학생이나 진급한 학생이나 부모님 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긴장을 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기대와 우려 뭐 이런 것들로 긴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너무 지나치면은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실제로 생활도 즐겁지 않고 또 힘차게 지낼 수도 없고 공부의 생산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즐겁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 점을 늘 생각해야 하고 또 특히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좀 즐겁고 힘차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생활에서 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뭐 몇 가지 생활과 관련된 걸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어떤 일을 동시에 두 가지 하지 말고 어떤 마음이 급하고 부담이 있더라도 한 번 할 때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가능하면 식사할 때는 책을 보지 말고 또 책 읽을 때는 무엇을 먹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책 읽기에만 몰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것에만 집중해서 몰입하고 빠져들 때 오히려 그 일정 기간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굉장히 몸이 가뿐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그런 생활을 하자. 그리고 또 너무 속도에 매몰되지 말자. 무엇이든지 빨리라거나 이걸 강조하면은 조급해져서 실수가 자꾸 또 무엇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공부는 우리가 앞서서도 선행학습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속도에 신경을 쓰면은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특히 운동의 경우도 처음 폼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은 계속 끝까지 문제가 되듯이 공부도 처음 시간을 들일 만큼 들이고 이렇게 개념이나 이런 것을 숙성시킬 만큼 시키지 않으면은 어떤 응용이나 적용 단계에 가서는 항상 2% 부족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스스로 편안할 수 있도록 편안함을 느낄 정도로 이 속도를 생각하자. 그래서 너무 숨가쁜 것은 곤란하다. 우리 앞서서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걸음은 천천히 이렇게 다지면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일정 기간 자신을 바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공부하니까 문 열지 마세요라거나, 예를 들어 우리 교수님들 연구실에 가면 간혹 보면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럴 때 지금 면담이 안 된다 이런 걸 붙여놓는 경우도 있듯이, 무엇을 할 때는 외부와의 어떤 지나친 교류나 접촉은 또 일을 추진하는 데 방해가 된다. 맺고 끊고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간을 지키는 건 좋은데 그 지키기 위해서 대충 빨리 해치우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일의 추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미루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때 한다는 것, 그리고 하루의 상당 부분은 일과대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하고 밥 먹고 양치하듯이 하루 일과 중에서 상당 부분은 하나의 그냥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잘 습관화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요인이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제때하자. 미루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누구라도 완벽하게 이렇게 제때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서 할 것은 그 시간 안에 하는 그런 습관을 형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 맺고 끊고를 분명히 하면서 몰입과 집중 그 다음에 휴식의 시간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또 휴식 시간을 잘 관리하면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고 어떤 행복한 느낌, 감정을 많이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 어떤 이런 여러 가지에서 맺고 끊고를 분명히 하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 점에 있어서는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런데,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은 좀 삼가자.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현재 하는 일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진 에너지가 그냥 술술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거나 낙관한다거나 꿈을 꾼다는 것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어떤 주입하지 않고서도 힘이 펄펄 솟아나게 하는 한 요인이 되는데, 걱정은 갖고 있는 이 에너지 힘도 갑자기 빼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되 이렇게 과정을 제대로 밟아가면은 결과도 바람직하게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지나친 낙관도 문제가 되겠지만 꾸준히 걸어가면은 결과도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리정돈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요일 저녁에 책상을 정리정돈하고 나면은 한 수요일쯤은 헝클어지거든요. 그러면 수요일쯤 한번 정리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가볍게 자기 공부하는 책상이나 주변을 정리하면은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이 중첩되어 있을 때는 무엇부터 해야 될지 중요해야 될 일부터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이걸 먼저 해야 되겠구나. 우선순위를 적어보는 습관도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목표 달성이라거나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너무 비장하게 엄숙하게 철두철미, 이를테면은 휴대폰은 반드시 꺼야 된다.
이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휴대폰을 켜둔 상태로 모험 상태로 두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강제적으로 꺼야 해. 이것보다는 이런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좀 치밀하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운동이나 혹은 취미생활 아니면은 그냥 한나절 정도 뒹굴뒹굴 아무 할 일 없이 어디 돌아다니거나 누워있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긴장하고 나면은 한나절 정도는 푹 쉬는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자기 생활 관리를 잘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청취자분께서 예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자, 예습이 중요한 이유와 예습 방법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서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습을 하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들으면은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는 이래서 내가 몰랐는데 이해가 되는구나. 이게 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들으면은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습은 우리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과목당 5분씩만 읽어보고 내가 모르는 내용, 오늘은 이걸 꼭 열심히 들어야 되겠면 그 부분만 밑줄만 쳐서 수업에 참여하자. 혹 예습을 못 했으면은 그 시간 시작되는 쉬는 시간이라도 한 2, 3분 읽어보고 이런 걸 오늘 잘 들어야 되겠구나. 줄치는 습관. 이것만 해도 한 6개월만 실천하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습은 문제 제기를 하고 선생님 설명을 들음으로써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가장 생산적인 학습 방법이다. 그렇게 하고 모르는 것은 또 질문하고 복습을 통해서 다지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 학습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